Q and Q. 궁금하세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네. 그리고 답도 질문으로 해볼게요. 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답을 찾아봐야죠.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답도 찾아봐야겠죠. 네, Q&Q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 오늘까지는 좀 춥다고 하죠. 오늘 오후부터는 조금 풀린다고 하는데, 네, 이번 2026년 겨울은 대한을 계기로 해서 꽤 추웠던 날이 며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봐야 영하 10도, 12도예요. 뭐 그거 그렇게. 그리고 겨울은 추워야 맛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는 아이다워야 예쁘고, 또 노인은 노인다워야 멋이 있고, 겨울은 추워야 맛이 나죠.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추위 잘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고 우리 새 봄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봄 기다려 보십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열심히 살죠입니다. 사실 열심히 살고 있죠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현재인 것 같아서 열심히 살죠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열심히 살았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고 내일도 열심히 살 거야. 이 모든 것을 좀 잘 버무려서 한 단어에 넣으려면 열심히 살죠라고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죠? 자, 여기서 열심히라는 것과 살다라는 것 한번 우리가 좀 궁금하고 또 그래서 질문에 질문을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시작해보죠. 네. 자, 이제 현재형으로 나오네요.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계시죠? 자,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심이라는 게 뭔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이죠. 그러면 꼭 무언가 성공을 위해서, 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높은 곳을 위해서, 더 먼 곳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만 열심히 사는 건가요? 어떠세요? 더 아래로 내려가고, 더 작은 것을 추구하고, 좀 더 더럽고 추한 것을 지향하는 그런 것은 열심히가 아닌가요? 어떠세요?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번 기회에 우리 조금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라는 건 최선을 다해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무언가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은 분명히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방향이 정해지고, 그래야 방향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한다라는 동기부여와 함께 무언가의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과 그러한 모든 것이 더불어서 내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 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된다. 뿐만 아니라 효용성에 있어서도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어떤 분들은 정말 육체적인 노동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그게 아니 자기와 너무나 안 맞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육체적인 노동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정신적인 노동에 훨씬 더 능률과 또는 기쁨과
또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육체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너는 열심히 살고 있니? 너는 땀을 흘리니? 너는 노동의 대가를 아니? 라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반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원래 뭐 DNA적으로든 선천적으로든 아니면 후천적인 어떠한 환경이나 또는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로 인해서 육체적인 것에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거나 그것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여러 예가 있겠지만 운동선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군인들. 물론 요새 뭐 운동선수 군인들도 어떤 지략과 많은 두뇌의 높은 지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분석도 해야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동선수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대부분 어떤 육체적인 것에 굉장히 어떤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노동자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신적인 자질이 있는 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육체적인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한테 아유 참 너희는 뭐 이렇게 시작해 버리면 야 이거 맞는 걸까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답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열심이라는 것,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목표, 어떤 주관적인 목표를 향해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훨씬 더 분명하고 효율적이고 집중을 이어갈 수 있는 동기가 되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열심히가 아닐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훨씬 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어떤 생각과 사고를 더 존중해주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열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열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라는 걸 좀 고민해보자. 좀 길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산다라는 게 뭡니까? 산다라는 것. 여러분 살고 있나요? 살아 계신가요? 당연히 호흡하고 계시니까 살아 있죠. 당연히 뭐 살아 있죠. 진짜? 정말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이거 고민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열심히 살면서 힘드신가요? 힘 많이 들죠? 인생 고달프죠? 삶이 참 퍽퍽합니다.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 뭐 영적으로나 뭐 참 퍽퍽합니다. 그죠? 왜 퍽퍽하세요?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열심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향해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는 게 열심이었다면 어제보단 오늘이 나아졌다면 안 힘들어야죠.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 힘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 좋아진다. 지금 이 경제를 봐라. 이 시국을 봐라. 뭐 달러에 뭐 미국의 또는 여러 주변 나라들의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때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열심히 사는 것의 정도 내지는 그 결과가 달라지는 존재인가요? 다시 말해서 주변 상황이나 나라나 뭐 경제나 여러 가지가 힘들면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가요? 물론 힘들죠. 뭐 이거 안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려는가요? 아닙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일단 겉에 육체라는 게 있고 우리 자신을 우리를 담는 그릇이 있죠. 육체라는 그릇, 뭐 근골격과 뭐 신경과 피와 뭐 여러 가지 장기들과 뭐 피부와 이런 모든 것의 합성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나의 외모, 신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그 신체 안에, 안이라고 표현을 대부분 하죠. 신체와 더불어서, 자, 정신이라는 게 있고, 자아라는 게 있고, 사고라는 게 있고, 뿐만 아니라 감정, 감성도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판단합니다. 예측합니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꿈을 꿉니다.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추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증오하고, 원망합니다. 그쵸?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다 나라는 존재이죠. 그리고 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종교적인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귀신이 있다고 믿고 느끼고 경험한 분들은 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죠라고 아주 적극적이든 다소 조금 미직지근하게든 긍정을 하실 것 같고 그나마도 없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아무튼 나라는 존재는 영과 또는 내적, 외적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라는 총체를 이루어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힘드시죠? 힘든 게 나의 내적, 외적, 내 자아는 물론 힘들죠. 이걸 안 힘들다 그러면 거짓말이거나 또는 내 자신을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다독거리고 재촉하고 격려하는 수단으로서 아니야, 힘들지 않아 하는 거지만 그걸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물며 기계조차도 24시간 계속 돌면 그 수명이 짧아지고 고장이 나고 부서집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영이 자유롭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비교적 조금 더 유연한 탄력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힘드시죠? 이 부분에서 저의 의견, 저의 궁금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답에 대해서 긍정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어제보다 오늘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면 그게 나인가요? 나는 나이어야 하잖아요. 주체적인 나여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의 내 환경이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 버리면 그 나는 살아있는 나인가요? 바로 이 전 질문, 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당신은 살아 계신 존재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의 어떠함에 영향을 주어서 그것을 자꾸 짓누르고 방해하고 제동을 건다면 그리고 그걸로 자포자기하고 나의 감정과 이성과 모든 나의
영과 내면과 외면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래서 심지어 신체적으로까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다면 과연 그 내가 살아있는 나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적의 일부는 분명히 힘들다는 걸 느끼다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다독거리는 거라며, 그건 뭐냐? 그거는 실제로 내가 주변 모든 상황 속의 일부분으로서 내가 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환경에 휩쓸리고 구성원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반드시 그렇죠. 그걸 떠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초월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외면, 우리의 신체가 있고 내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천지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뛰어난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 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탁월한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영이 있고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긍정적인 내면의 나. 이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때 바로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조금씩이든 전부 다이든 이루어지든지 그것을 향해 다가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힘드시죠? 힘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건가요? 죽을 것 같으세요? 아니, 죽을 것 같다고 싶지만 당신은 이미 죽어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죽었다는 건 당신이 스스로 당신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주체적인 존재가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좀 어려웠나요? 벌써 여기에 한 9분을 쏟아 부었네요. 네, 근데 이게 꽤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지경이지? 왜 갈수록 더 타락으로 저 깊은 구렁텅이로 쑥 빠지는 것 같지? 아니, 실제로 빠지고 있는 경우는 너무너무나 많죠. 자, 일단 빨리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더 깊이 들어가면. 자, 그래서 행복하세요? 자, 열심히 살고 계세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 맞나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열심히 사세요? 한마디로 좋아지려는 거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이. 언제보다? 지금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나요?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안 행복하세요? 아니,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행복할 때도 있어. 그쵸. 자, 그럼 어떤 시간이 더 많으세요? 행복한 시간이 더 많으세요?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 더 많으세요? 쉽게 답을 못 하시겠어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열심히 사세요?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잠깐 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평소에 다니던 노선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버스를 잘못 탔나? 아니면 버스가 뭔가 교통이 저거돼서 막혀서 돌아가나? 뭔가 생각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 탔나? 뭔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른 데로 가네? 뭐 그런가 보죠. 계속 그냥 창에 머리 대고 주무실래요?
최선을 다해서 주무시고 계실래요? 왜냐면 지금 난 졸리거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 그런 분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분이 선택한 최선의 선택이라면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일어나서 기사분한테 내가 탄 버스 번호가 맞는지 물어보든지 무슨 일인가 물어보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우선 먼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일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사는 게 맞나? 궁금해지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힘든가? 행복한가? 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거 앞에서 내가 정말 살고 있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았더니 내가 답을 정확하게 못하겠어. 내지는 누가 생각해도 아주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덜 힘들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상황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열심히 살고 내 자질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더니 상황이 비록 어려워도 나는 어제보단 오늘이 덜 힘들고 행복하더라라고 한다면 살고 있는 게 맞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 걸 잠깐 멈추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열심히만 살아요. 그냥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도 힘들대요. 돈 벌어서 담배 피고 아니 죄송합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돈을 이상한 데 써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일하냐고 몸 축나고 정신 축나서 병원 가서 돈을 씁니다. 그리고 건강 해친다고 그러고 살 뺀다 그러면서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먹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맛있는 것만 골라서 그냥 우와 하는 양을 그냥 먹어댑니다. 아니 먹는 건 정말 소중하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먹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먹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는 거고 담배 피는 술 마시는 그런 모든 생활 습관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을 해쳐가면서 다른 사람 피해를 주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 가면서 아무튼 멈추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감사한가요? 자, 여기서 감사한가요는 좀 뜬금없나요? 자, 이거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상황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동료들,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상사들 이러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죠. 항상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가끔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있어야죠. 항상 늘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감사한가요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 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지 않으면 항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 전에 또는 잘 자고 일어나서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아니면 내 차를 운전해서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할 때 또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분이라면 무료한 오후에 할 게 없어서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우연히 눈을 떠서 창밖을 보았을 때
내 삶이 감사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비교적 열심히 여러분의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중 일부이든 많은 시간이든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는 분이고, 아, 그래, 힘들지만 이건 힘든 게 아니야.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라면서 내 자신을 좀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여러분 내면의 또 다른 내면이 여러분을 움직여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매일 어떻게 감사하며 사느냐. 그 말 맞죠. 오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중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내가 감사한 거를 모른다? 5일 동안은 감사한 거 전혀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어.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니까. 네, 여러분 응원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한 이틀 정도라도 내가 감사한 거를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그거 열심히 사는 걸까요? 아니면 정신없이 넋 빠지고 사는 걸까요? 그냥 휩쓸려서 사는 걸까요? 그 죽은 거 아닐까요? 그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뭘 하고 싶어 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거 다 하고 가질 수 없지만, 즐길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도, 거창한 걸 할 능력이 없으면 그거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라도 작은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해보셔야죠. 그거 못하세요? 아니 내일 더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그거 막 자제하고 절제하고 계세요? 그거 고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주변에 부부가 정말 하루 종일 기계처럼 일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쉬는 거 못 봤습니다. 차도 한 20, 30년 된 차를 부부가 함께 다니면서 지붕에 루핑, 방수하는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분들 뭐 먹는 것도 못 봤고 단 한 번도 깨끗하게 씻고 차려입고 데이트하거나 어디 다른 친지들을 방문하거나 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십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돈만 벌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 그러고 계실까요? 그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뭐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면 그거는 감사해야죠. 그건 살아계시. 난 나 인생 필요 없어. 내 인생 정말 필요 없어. 내 자식, 내 자녀가 그리고 나한테 감사할 줄 몰라도 되고 내 자녀가 갑질이나 하고 다니고 돈이나 쓰고 다니고 흥청망청 하고 다니는 난 좋아. 걔한테 그걸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봤거든. 나는 내 자녀만큼 그걸 해주고 싶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라면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뭐 불법도 아니고 범법 행위도 아니고 그건 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단 하루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은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좀 단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대놓고 따끔하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글 한번 들어보셨죠?
문법과 단어에 능통하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다. 경제학과 교수분들 정말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정치나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고 조언을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제시를 하고 충고를 해줍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그분들의 모든 지혜를 쏟아서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돈을 잘 버나요? 물론 그분들은 학자들이시거나 정부 부처에 내지는 공무원으로 내지는 기업에서 고문으로 자문 역할을 막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급여를 많이 받으시고 성과급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그 상위권에 있다라는 건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돈을 잘 버나요? 아니죠. 그런 분들은 돈을 잘 쓰나요? 아니죠. 누가 더 잘 벌고 잘 쓰나요? 우리가 더 잘 벌고 잘 쓰죠. 물론 우리도 맨날 돈 버는 게 힘듭니다. 돈 제대로 못 쓰고선 낭비하고 이걸 쓰지 말걸 사지 말걸 후회 맨날 합니다. 문법과 단어에 완전히 능통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거 아니죠. 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한 거 아니죠. 그러면 내가 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요? 또는 정말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게 그 방향이나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회가 내 환경이 나 때는 그랬으니까 라는 그 아주 흔한 정말 무슨 시쳇말로 소주 안주와 같은 핑계, 그 핑계 때문에 그냥 열심히 그냥 마지 못해서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가요? 어떡하죠? 이제는 그나마 그런 일들도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좀 드셨으면 나는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회, 어떠한 대한민국을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그들의 손에 쥐어주고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줘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들에게서 받은 것 사이에서 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헷갈리고 방황하고 서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야 합니까? 이제는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기술의 발전이 참 우리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고 참 무기력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시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정말 살아있는 게 맞나요? 라고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찾으셔야 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우주론적 사고라고 하는데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향을 받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을 할 때 정말 내가 힘들어 하는지 행복해 하는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 하는지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과 또 나의 영의 상태도
우리는 늘 보고 느끼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점검하는 것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만큼의 분량과 질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기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덜 힘들어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나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 그 조직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열심히만 살 줄 알았지 죽어있는 존재라면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도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가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이 죽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죠. 그 맥락인 겁니다. 당연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불행하고 여러분이 죽어있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설마 그들은 감사해하고 행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그들조차도 다 죽어 있고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어하나요?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않으면 세상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감사해하고 행복하는데 여러분이 감사해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은 죽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제 얘기의 맥락에서 중요한 핵심을 잡으셨나요? 두 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느냐? 살아있느냐? 죽어있는 존재냐? 뭐가 죽어있는 존재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도 계속 힘들고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죽어있는 거 아니냐? 그게 너 맞냐? 라고 물어보는 맥락으로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고 살아있는 현실에서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 또는 나의 영이 영향을 받아서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어한다면 또는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지배를 당한다면 그거 있는 존재는 죽어있는 존재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해하는 인생이 아니다.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문법을 아무리 잘 알고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든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열심을 사세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 직업이 평생 직업에서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 그거 정말 그거는 중요하고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살아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Q&Q를 통해서 계속 그러한 것을 묻고 저의 생각을 잠깐씩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어떤 아이디어를 좀 주는 환경에서 몇몇 분들은 때로는 가끔가다 너무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뭐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관점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뭘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세요? 그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맞나?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또 앞으로도 열심히 살 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 질문들은 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뭐냐면, 자, 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고 있고, 살아왔고 살고 있고, 내일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런데 갈수록 너무 힘들어. 행복? 그 개나 줘버려. 내 존재가, 내 존재에서 감사하냐고? 아니,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기는 해? 그게 죽은 거라고? 죽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여전히 여러분은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시면 여러분은 그 상태에서 열심히 사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지금은 아닌데 혹 앞으로 언젠가 살아가는 어느 날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순간이 생각이 나면 제발 아까 얘기했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창밖을 보니 내가 매일 가는 그 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일어나서 기사님한테 물어보든 다음 정거장에 내리든 노선을 보든 스마트폰으로 내 현재 위치를 확인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하는 것. 그냥 마음 편하게 버스에 앉아서 버스가 가는 대로 기사님이 데려가는 대로 가는 것은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방향을 바꿀 건지 말 건지 물어보고 상의하고 또는 스스로가 고민하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삶에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겁니다. 설사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혹 나쁜 짓이었다 하더라도 계속 그러지만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가치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잠시 멈추고 쉼을 좀 가져보세요. 열심히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런데 갈수록 힘들고 계속 힘들고 행복한 것도 모르겠고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른다면 좀 멈추세요. 그리고 좀 쉬세요. 여행 갔다 올까? 그것마저도 잠깐 멈춰보세요. 여행 갔다 오면 여행 가서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근데 돌아갈 때 허탈합니다. 일하면서 또 부대끼면 그전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여행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버린 겁니다. 나를 찾지 못한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멈추세요. 일단 뭐든지. 이거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거 하지 마시고 멈추세요. 가만히. 그냥 가만히. 뭐가 좋을까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도 행동도 모든 거 다 멈추세요. 단지 먹고 자고 대소변 보고 먹고 자고 대소변 보고 생각도 하지 말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텔레비도 보지 마시고 유튜브도 보지 마시고 라디오도 듣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멍을 때리세요. 단 1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하루가 되었든 그냥 가만히 우리나라 등산인 중에서 이름 제가 잠깐 까먹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
정상을 밟아본 그 산악인, 그분이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사방이 조용하답니다. 그리고 올라왔다라는 그러한 것도 잠시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사방이 조용하답니다. 그때 그분은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자연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난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그걸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하든 조언을 구하든 그것에 따라 여행을 가시든 맛나는 음식을 드시든 운동을 하시든 치료를 받으시든 쇼핑을 하시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조그만 선물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해야 할 줄 알고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그리고 육체나 내면의 일부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과 내면의 일부는 아니 힘들어하지 않아, 힘든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돼줄 수 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자신을 만나십시오. 둘이 사이좋게 앉아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합니다.